언제 공격했어요 대통령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유시민이 지금 김어준 씨의 본격적인 대통령 흔들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김어준 대통령 지지율 이대로 1, 2주 지나면 왕창 흔들릴 것. 네, 좀 이런 얘기하면 흔들립니다. 실제로 이게 그렇죠.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얘기도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여론을 만드는 거죠. 김어준. 조국 친문 공격에 이 지지 훅 첫 위기. 그러면서 코어 지지층 빠지면 다시는 안 돌아와. 총선 대선 누구하고 싸워 이겨요. 지금 요 소위 말하면 정청래 지지층들의 소위 말하면 이반, 정청래를 달래거나 정청래를 비토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계속 좀 써달라, 뭐 이 지금 주장인 것이죠. 결국은.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전략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마치 장동혁 대표 연임 가자라고 장동혁 외치는 것처럼 응원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계속 가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경쟁 상대니까요. 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역으로 정청래 대표를 전략자산 삼아서 그쪽에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에 씁쓸함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계속 요즘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최재성, 뭐 한민수, 그러니까 당내의 전략가라고 하거나 혹은 정청래 대표 옆에서 비서실장하고 있는 측근들이 전체적인 그 스피커에다가 대놓고 조금 당내 균열을 일으킬 만한 엇박자를 일부러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엇박자를 받아서 같이 한번 사면에서 초가를 불러보자 하는 것처럼 플랫폼으로 뉴스공장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뉴스공장은 발휘를 못하니까 그나마 그게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스베이다를 이제 신장 개업해가지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다스베이다가 400회 특집으로 유시민 요거 하나만 더 씨가 말씀드릴게요. 출연했나 뉴스토마토에 본데요. 또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삼자 대결로 붙였을 때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보수만 따로 떼서 놓고 보면 보수층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보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한 3배 정도 돼요. 방금 우리 지금 강미정 대변인 네. 평론가가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네요. 네. 3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 정청래 양자 대결 구도를 가상해서 질문을 던진 항목이에요. 김민석 후보는 보수층의 22%, 중도 31, 진보 45의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보수의 32, 중도의 30, 진보의 40의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수만 놓고 보면 양자 대결에서 보수층은 정청래를 32% 지지하고 김민석을 22%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정청래 대표 좋겠어요. 보수 지지 받아서.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김어준 씨가 하는 얘기는 다 여의도식 사고방식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널들이 와서 그냥 떠드는 얘기들이고, 시민적 관점에서는 정부와 정치인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이 뭐 국가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효능감을 느끼고 세금이 안 아깝고 그럼 지지율은 올라가는 거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인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싸움이 딱히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투쟁하는 것 같고 당권 투쟁하는 것 같고 권력 투쟁만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지지율은 떨어져요. 이거는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외가 없이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안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은 김어준 씨나 정청래 대표나 이 당권 투쟁하느라고 이슈 메이킹 하는 것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G7 정도 되는 그런 외교 활동을 대통령이 하고 왔으면 사실 이번 주까지도 그거 가지고 논의하고 있어요. 그럼요. 특별 기획 G7 방문 성과는 뭐 이런 거 계속 연속 보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쳤지만은 거기서 노래 부른 거 가지고 2주 얘기했어요. 2주. 그러니까 원래 다 받았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순방 간 동안에도 돌아온 기간에도 아무 데서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계속 그 순방 가 계신 동안 자기가 이렇게 마이크를 뮤트 안 하고 떠들었잖아요. 뭐라고. 맞습니다. 그걸로 갈등이 유발되니까 정청래 대표 허리가 90도인지 75도인지 꺾인 거 그것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뉴스라든가 정치적인 고맥락을 다 파악하기 바쁜 현대인들은
신문지상이나 뉴스로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여당이랑 정부가 일을 똑바로 안 하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공천권 놓고 밥그릇 싸움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여당이 안 받쳐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시민적 관점에서는. 안 받쳐준 정도가 아니라 네. 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오만한 얘기냐면 언제 대통령이 조국 문재인 대통령 공격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조국 공격하면은 정치질 떨어진다면서요. 언제 공격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유시민이 합니다. 네. 유시민이 한 걸로 보이는 댓글들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네. 하나만 마무리를 짓자면 친문이라고 묶이는 분들과 그 당 대표 시절에도 이미 갈등이 있었죠. 어쨌든. 근데 지지를 안 그랬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조국 대표 갈등은 상수였죠. 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처음부터 저희가 유시민 발언을 전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답답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유시민이 했다고 믿어지는 방청 후기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편집을 통해서 방송이 안 나갈 수도 있고 살짝 달리 말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뉴시스에 따르면 유시민 김어준 유튜브서 이 대통령 비판 제작진 사전 유출 자제. 그러니까 뉴시스도 비판이라고 해놓고 물음표를 딱 붙였습니다. 저희도 물음표를 떼지는 않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데일리 사전 유출 자제. 유시민 김어준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길래 네,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후기를 올린 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어제 다스베이다에서 우리 모두가 주저했던 말을 유시민이 해버렸다. 그래, 이재명 대통령을 공론회장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당무 개입 금지. 그 기계와 정신 유시민은 진짜 선비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프레임을 가지고 심하게 호되게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분들도 계속 글을 쓰고 계세요. 자, 이제 뭐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인데 살짝 내용을 소개하자면 김어준은 유시민 작가 발언이 너무 위험하다며 통편집하겠다고 농담을 했고 유시민 작가는 있는 그대로 올려달라고 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곳으로 가길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비평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무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당대표 지지하면 안 된다. 지금 당무 개입 프레임이 분명히 강력하게 개진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른바 이재명의 담론을 저희처럼 뉴스의 형식이든 평론의 형식이든 전하고 그리고 더 많은 확장력을 가지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평론가들에 대한 본격적인 저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가는 방향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고자 했던 것 같다며 네. 그런 맥락에서 용역 평론가들, 용역 평론가, 속보 평론가들이 속보 평론가. 이 사달이 났지만 최종은 이재명 본인이 정점에 있고 이유는 자신감 과잉으로 진단했다. 지금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코어 지지층이 정청래 등에 대한 지지층이라고 하는 인식이 같아. 전체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장인수가 박시영 TV에서 이야기하고 박구영 교수가 옆에서 거들고 결국은 최민희 의원이 공론화시켰던 부분이죠. 이른바 친명 유튜버, 소위 말하면 용역평론가, 촉법평론가들이 실제로 정부의 70억대 광고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막대하게 받고 용역 받아서 평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분도 가지고 계신 거야. 유시민 씨도. 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뭐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발언의 긴급 발언. 진위 여부는 모르겠으나 네네. 뭐 진짜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번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뭐 다른 방송 매불쇼였나요? 나와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보통 평론가들이 다른 일을 평가할 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투영해서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얘기를 사실 남한테 그렇게 한다. 표현했어요.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은 어용지식인을 자처했던 분이잖아요. 자처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용역 받나 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진행자도 어떤 정치인도 저한테 발언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뭐 처음에 뭐 사전에 뭐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분이 없고 그렇게 하면 방송 그만둡니다. 네. 그리고 하나 저희도 더 그런 짚고 방송 해본 적도 없지만 넘어가자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한 개인의 발언 혹은 정치적인 발언, 평론에 대해서 누군가도 범죄적 단죄 대상이라고 아예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촉법이라는 게 이제 범죄를 전제로 하고 그럼요. 처벌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얘기니까. 보호 관할 대상이라고 음. 어쨌든 법률 용어로 나와 있으니까요. 애송이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뭐 말이들 애송이들이란 촉법이라기보다는 거죠. 말 실수한 거 아니까 촉탁이나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요. 어찌됐든 간에 둘 다 대단히 촉법이라고 해야 모멸적인 아니, 그런 근데 공격입니다. 이 발언 하시기 전에 이게 음.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그 전에 매불쇼에 나와서 뭐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지망생이라고까지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유시민 작가가. 저예요. 붙였어요 이름을 아예. 아 그랬네. 아, 네, 그래요? 방송에 제 실명을 붙였어요. 그래요? 오. 근데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촉법 소년, 뭐 촉법 평론가 하기 전에 어린이, 아까 말씀하셨던 애송이, 청소년 요쯤으로 발언을 한다면 범죄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혹은 그렇게 처벌될 대상 이런 거 가기 전까지는 발언을 해도 아 그냥 빈정만 상하고 말지까지는 되는데 이번에는 촉법이 들어가 버리면 일단 범죄가 전제되고 그러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까지 디벨롭이 된 거예요. 자유평론의 영역을 넘어섰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유시민 어렵죠. 작가는 자기 네. 객관화가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이라. 그분이 원래는 이제 신성- 해석 권력을 유지하시다가 이제는 사실상 사법 권력까지 이제 가지신 거예요. 네. 촉법 여부를 판단하니까. 아니 근데 유시민 이거는 말씀하시죠. 저 유시민 작가 좀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유시민 작가 책 열심히 저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갈 때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음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생각을 객관화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조금만 더 모든 들어가 사람이- 볼게요. 네. 일단은 아직 본론이 안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원 자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감안해서 여러분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독단적 인사와 검찰개혁 지체라는 표현을 써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 고발하고 있습니다. 독단적 인사라고 하는 측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네, 탕평 인사보다는 오히려 훨씬 문정권 때 인사를 더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유입된 외부 용역 인력들이 SNS를 기반으로 촉법 용역 행태를 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어디서 지금 동원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 지금. 뭐 드루킹을 유시민- 자꾸 연상하게 만드시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좋을까요? 드루킹. 작년 말 유입됐다는 게 뭐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구 그거 알 말하는 수가 거예요? 아니 그걸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촉법 평론가들 난리 병상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의 과도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눈을 흐리고 있다는 거야. 난립은 뭐예요 또? 난립인데 저는 사실 31년째 계속 이 자리에서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뭐 난립했다 이러시면은 좀 서운하네요. 네, 유시민 씨 진짜 백수 시절부터 저는 기자질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 역사적 성과 집착 비판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긴 호흡 정치가 우리에게 고통을 줬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까기 시작합니다. 요거 일단 전원입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당에 대해서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조국당과의 당선 연합이 붕괴 조짐이 있어서 이걸 경고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또 그냥 추가로 우리 코멘트 할 게 많죠? 일단 뭐 노 전 대통령 긴호흡 정치가 준 고통 이러면 최근에 노무현 시민재단 그 센터 노무현 재단에 관해서 비판을 받았죠. 네. 그거 아팠다. 이 얘기 꼭 같고요.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의 엄중한 가치 합당 왜 안 해? 그 말이죠. 같고요. 그리고 당 지지율 상승 흐름 속에 뭐 집권 지지층 기반 강화 이거 해야 돼.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네. 그거 책임 대통령과 니네 뉴이재명 혹은 난립한 뭐 촉법 평론가들 때문이야. 이거 같고요. 저 말은 참 잘 만드시는 것 같아. 예, 뭐 연합 붕괴는 어쨌든 조국 전 후보가 평택에서 보여준 진보당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여기 파토낸 행태는 우리가 다 봤는데 네. 거기에서의 책임도 김용남 너에게 있어. 이거 같습니다. 자, 우리 하원기 소장 참 이게 좀 이거는 난망한 비평할 표현이네요. 가치가 없어요. 오케이. 그냥 했는데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이거는 정미정 평론가는 친절하시니까. 이거는 문장 하나하나가 논리가 아니에요. 카피라이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장만 있잖아요. 아니 이게 뭐 사실 이게 이제 논거가 다운 없어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우리 이건 평론할 어떤 조심스러운 소스는 부분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죠. 이거 사실 진짜면 드러내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주장만 있고 논거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본인의 규정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촉법평론가라고 생각한다. 촉법평론가가 난립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촉법평론가이고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작년 말 유입된 외부 용역 세력이 어떤 근거로 얘기하고 있으면 어떤 정황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논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독단적 인사 검찰개혁 지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완벽한 텍스트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이제 비평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보면 그 어떤 문장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어르신 말씀이고. 네. 뭐 저는 재임 중 사랑받고 퇴임 후 행복한 대통령을 소망한다 이거 이게 들어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문장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가시게 된 건 악마 같은 검찰이 있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정권을 내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이런 반성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노 대통령 가시고 난 다음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노 대통령 비판하고 난 다음에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하는 그러니까 노제에 다 왔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도 반성 많이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조금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켜줘야죠. 이 대통령이 잘못 가는 방향에 있으면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일단 지지하고 성원하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주는 거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하지 못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다시 되돌이켜 보면 정청래 대표가 대표를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럼 대표 시절에 평가를 받을 때 정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거는 완벽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통령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지금 당의 일에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요. 한국의 프레임은 이거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네. 주장입니다. 이거 역공받을 소지도 있고요. 제가 마무리하자면 네. 이거예요. 이 대통령 집권 1년 차밖에 안 됐어요. 이 대통령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인사도 하고 정책들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작업에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 생각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을 또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대통령 지금 12개 사건으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막 대통령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비판하지 말고 저는 다시는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 대통령 지지하는 겁니다. 네. 그 아까 전에 보시면 이건 약간 제가 비판의 맥락으로만 비평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타임라인이 찍혀 있잖아요. 네. 00초, 20초, 31초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거나 아마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날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이거 말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주장밖에 없어서 비평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 그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정확한 발언 요지가 아니라 전언을 또 정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다소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좀 저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저는 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뭐냐면 이해되지 않던 인사, 지연되는 검찰 개혁, 서울시장 후보, 평택 공천 등이 결국은 그분의 의중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뜻으로 본다. 평론가들, 촉법 평론가들이 난립하면서 이 사달이 났지만 최종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정점에 있다. 이분은 서울시장 후보도 대통령이 정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경선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이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무리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시민 씨가 사실 평론을 하면서 여태까지 말실수라든가 팩트 실수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진짜 말을 많이 하고 책임 안 진 사람은 대한민국의 유시민이랑 아마 그 털밖에 없을 겁니다. 김어준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이 짧은 말
묶음에서도 팩트가 제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상당히 좀 앞으로도 정말 위험하겠다. 이분은 지난번에 한동훈한테도 얼마지? 3천만 원인가? 물어줬죠. 네. 그리고 사과문까지 음. 사과문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공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이분 좀 뭐 돈 벌어놓은 게 많아서 그런지 아무리 그래도 팩트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어준의 또 발언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문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광고 좀 전해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PD가 10,000명 넘게 지금 우리 소중한 시청자분들 계신데 좋아요가 좀 부족하다고 좋아요를 보니까 6,00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00분은 안 좋은데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진짜 60%면 좋아요 비율 높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다른 데는 몰랐네. 반만 넘어도 그런 거요? 죄송합니다. 그냥 안 눌러주셔도 돼요. 난 몰랐어요. 이렇게 높은 건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콩두부님께서 또 응원의 슈퍼채트 보내주셨는데요.